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동의 권리와 꿈과 퍼레시널 브랜딩이라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연설을 해주신 진관용 연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연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반갑게 올려주시네요. 소개했는데 잠깐 제 프로필, 제가 만든 프로필이네요. 자, 저는 현재 지금 아동복지학과 4학년 졸업반입니다. 졸업반인데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는 저희 이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꿈과 긍정의 저는 이제 꿈꾸고 나는 청년 진관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붙인 게 꿈과 긍정의 같이 술사라고 표현합니다. 마술사가 조금 더 멋지잖아요. 저는 꿈과 긍정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강연 분야는 제가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물어보고요. 하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하고 싶으면 불러주세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동 권리 꿈 퍼스널 브랜딩 이야기를 할 텐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저를 모를 거예요. 저 처음 뵙거든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각선했지만 아직도 쟤는 뭐 하는 사람이야. 약간 그런 좀 표정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작하면은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더 여러분과 좀 유대를 가지기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선물 받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받고 싶어 하시는데 아까 받으셨던 사실 알려드리기 위해서 혹시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선물을 제가 어떤 걸 준비할까 하다가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다채로운 지식의 식탁이라는 책 한 권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이요, 19인의 공동저자가 함께 참여한 집단지성 프로젝트 책이거든요. 여기 있는 저자는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따 하는 걸 하고요. 자, 어떻게 좀 좋을까? 혹시 선물 받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일단은 제가 사과를 먼저 드린 거 하고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는 게임 가위바위보로 이기는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신 있으면 손 드시면 한 분 준비하십니다. 손 다 드세요. 이게 책이 무려 15,000원이요. 내 돈 주고 책 잘 안 읽잖아요. 자, 손 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저랑해서 이기는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혼자 이겼어요. 네, 혼자. 혼자 이겼어요. 그냥 주면 또 그렇잖아요. 한 번만. 뭐예요? 원래는 이런 겁니다. 한 번 더. 자, 가위바위보! 자, 나오세요. 우와. 의지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힘먹겠습니다. 열심히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또 강연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는데 그래서 제가 횡설수설 할지라도 괜찮아, 열심히 들어볼게, 잘하고 있어라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 시작해볼 텐데요. 퍼스널 브랜딩이 뭘까? 아동 권리 꿈, 쟤는 왜 이걸 가져왔을까 고민이 있을 텐데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다 지나갔네요. 선물 드렸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먹니? 자, 저는 처음에 한 아이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처음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께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볼까 합니다. 한 아이의 이야기가 외국인 친구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요, 굉장히 소심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굉장히 친구들로부터 정말 심하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왕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4년의 시간 동안 같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참 1년도인데 4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지? 그런데 그 친구는 소심하니까 아무한테도 나 힘들어요 좋아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그 힘든 4년 시간을 버티는데, 그러다가 혹시 여기 교회 다니는 분들 많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를 우연히 다니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연히 한 명의 전도사님을 만납니다. 교회에 다들 전도사님 계실 텐데, 전도사님 한 이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힘들지? 괜찮니?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질문 던지고 또 정말 진지하게 아이의 고민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또 직접 편지를 써서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정말 저는 되게 감동을 받죠. 근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감동 스토리인데 더 나아갑니다. 그 아이가 관계를 이어가다가 전도사님이 새드 스토리인데 전도사님이 폐암으로 이제 병원에 있다가 말기가 되니까 기도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생을 보내시는데 기도원에 있으시면서 그 교회 형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 힘들어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관용이 잘 있니? 제 얘기가 먼저 나왔네요. 못 들은 걸 하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이 잘 있니? 하면서 그 아이 힘들면 너가 좀 잘 챙겨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친구가 우연히 듣게 되죠. 듣게 되면서 아니 도대체 본인이 내일 죽을지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나를 생각하지? 되게 놀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 마음을 먹으면서 전도사님처럼 신앙을 공부한 거 아니고요. 신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네, 마치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감성 스토리인데 그 주인공을 제가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네, 바로 앞에 있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성경에는 교만하지 말라 하는데 네, 약간만 살짝만 교만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는 그런 이야기 가지면서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전도사님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그냥 학점 A표 받아야지, 4.4 받아야지 그것보다는 좀 더 가치 있게 진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나보다 어쩌면 더 힘들 수 있는 친구한테 좀 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정한 룰이 있습니다. 대학 4년 다니는 동안 1년에 하나씩은 나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또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대외 활동을 한 가지씩은 꼭 하자라는 말 합니다. 대외 활동 되게 많잖아요. 무슨 엄청 많은데 많은 게 진짜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기관에서 제가 시민 정책 활동하면서 여성 아동 노인에 대한 그런 정책을 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자살 예방 센터에서 자살 예방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자살에 대한 그런 글들을 올리는 것들 사이버를 신고하면서 자살에 대한 또 고민도 해보게 되고 또 아이들의 그 놀이를 만드는 그런 활동도 하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대외 활동이라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제가 성매매 여성 피해 상담센터에서 한 2년 정도 봉사를 했거든요. 되게 생소하잖아요. 성매매 나쁘게 보는데 가니까 진짜 내가 너무 좁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아픔을 가지고 거기 찾아오는지 얼마나 간절한 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보는 눈이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걸 하면서 네, 그렇게 저는 사회복지사의 꿈을 꾸면서 네, 지금 이제 4년째 네, 별 문제 없이 대학생을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저한테 좀 더 사회복지사에서 좀 더 크게 관점을 열어서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 제가 관점이 열리냐면 저 맨날 그 평상시처럼 이렇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맨날 보죠. 막 1시간도 보잖아요. 페이스북 하면은 보고 있는데 제가 이걸 봅니다. 경산시 청년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라는 걸 봐요. 청년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이게 이제 시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 교육인데 이걸 보면서 거기에 이런 문구가 써있었거든요.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 누구나 가는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데 나는 사회복지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지원서 이제 구글 지원서였다면 지원서에 딱 넣었어요. 하면서 2주 동안 이제 그 강의를 듣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붉은 노는 것도 포기하고 금요일 날 저녁 시간에 강의 듣겠다고 가서 강의를 듣습니다. 2주 동안. 네, 대단한 열정이었죠. 지금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때는 네,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좀 사실은 뭔가 좀 머리에 해머를 탁 맞은 것 같은 좀 신선했는데 왜냐면 저는 이때까지는 그냥 단순히 사회복지사만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아닌 어떤 창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그게 사회적 기업이라 하니까 이런 것도 있네? 그러면 내가 사회복지사로 그냥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 대상한테 직접 내가 어떤 그 사람들 위한 일을 직접 내가 창업을 해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좀 뭐랄까요? 확신이 생겼다 해야 될까?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네, 도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이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데 사회적 기업 좋은데 너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니?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냐면요. 저는 이제 아이들, 네. 저 이제 청소년들한테 되게 관심 많이 가지는데 일단 그 얘기는 좀 잠시 후에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점을 가지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진짜 내가 사회적 기업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글만 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런 현장에 계신 CEO들, 대표님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활용을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사회적 기업 운영하는 대표님, 강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또 경산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은 좀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제 상담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제 그분 페이스북을 통해서 타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발품을 팔았습니다. 발품을 되게 오랫동안 팔면서 직접 제가 그냥 소리처럼 두고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함께 이렇게 관계를 맺어도 될까요? 하면서 좀 어렵게 이렇게 많은 현장의 전문가들과 관계를 가집니다. 뭐 대표님도 있고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강사님도 있고요. 많은 그런 관계 라인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가 제가 또 한 번 이제 세운스쿨이라는 이제 서울에 있는 지식 기반 창업 컨설팅하는 대표로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장지금 대표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지식 창업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참 신기한 게 어떤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형태가 없는데 내가 노트북만 가져갈 수 있는 곳은 다 사무실이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이 다 사무실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무실이 어디냐면 스타벅스거든요. 스타벅스. 비싸지 않으면 스타벅스를 제일 좋아하신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일하시면 일이 제일 잘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세월스쿨 대표님과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또 그 기업에서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하나 발견하게 돼요. 바로 아까 선물 드렸던 지식의 식탁, 다채로운 지식의 식탁 공동 제작 프로젝트. 네. 거기를 딱 보게 되는데, 이거면은 내가 좀 더 나한테 있는 꿈을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작가가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하죠. 네,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페이스북으로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꿈에 대한 글을 쓰고 있던 거를 이제 6편을 모아서 저도 작가로 참여를 합니다. 공교롭게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름이 좀 특이해서 맨 마지막을 제가 장식하고 있거든요. 신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글을 쓰고 온 걸 냈어요. 처음에 안 될 줄 알았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냈거든요. 저보다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글을 쓰면서 근데 또 프로젝트지만 책 쓰면 돈이 들거든요. 사실 조금 들어요. 뭐 개인적으로 내는 쓰면 100 이상 들지만 아주 최소한의 비용이 들었는데 학생이다 보니까 막상 도전을 했는데 이게 막막한 겁니다. 냈는데 돈이 없네? 포기할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그 WMC 그 선교회에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면서 제가 신승철 선교사님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용기를 냈습니다. 카톡으로 선교사님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꿈을 나누고 싶은데 그런 책을 내는 프로젝트가 있다. 제가 혹시 무슨 소리 안 된다 라고 올 줄 알았는데 진짜 감사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국내 사업으로 함께 해주겠습니다 라고 온 거예요. 진짜 너무 기뻤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뭐 누구를 돕는 일이 아니고 어쩌면 저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원을 받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게 책을 내게 됐는데 이게 70명이 총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19인이 뽑힌 거예요. 진짜 6월 달에 제가 책을 냈고 하면서 서울에서 6월 달에 제가 저작 공연회를 했거든요. 사실 저는 경상도 촌놈이기 때문에 서울 올라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서울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저의 그런 꿈 이야기를 강연을 통해서 했어요. 하면서 근데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시간 때 좀 무대꾸로 좀 무작정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저희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청소년 친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약간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 될 거야. 그냥 돌아서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좀 용기를 냈을 때 그 용기를 내가 또 나누게 되면요. 그 용기를 실현할 수 있는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뭔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거 한다고 엄마한테 욕먹겠지 그냥 하지 말자 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책 이제 다트론치 시작이거든요. 보시면 제 마지막에 진관용이죠. 사실 그 포스터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취미로 포스터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아이폰 놀이터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자, 드디어 제목에 있는 내용을 하게 되는데, 자, 퍼스널 브랜딩, 아이폰 놀이터. 네.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책을 내고 또 사회적 기업의 비전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거는 제가 10년 이내로 이렇게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왜냐면 사회적 기업은 이제 사회복지적인 기반을 가지지만 거기에 이제 좀 교육적인 관점과 또 문화적 콘텐츠를 가지고 아동 권리 전문으로 하는 그런 교육 기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이제 아동 권리 현장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동 권리 현장? 네, 있는데 이제 그 현장에 보면 아동 놀 권리, 뭐 교육받을 권리, 다양한 권리들이 있어요. 그 권리의 영역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권리 교육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은 장기적인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난 책을 냈고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전에 먼저 진짜 나 진관용이라는 그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은 나중에 얘기니까 일단 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될 것 같아서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걸 제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퍼스널 브랜딩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고유한 개인의 가진 어떤 브랜딩, 가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어떤 가치를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거든요. 하다가 저는 되게 좀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겨내야겠다는 그런 절박함도 있었고 저 안에 좀 간단한 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하고 나의 이미지를 만들 때 그리고 긍정 이 아이콘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누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